우리가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물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심지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에서도 어망을 던지기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참치떼를 먼저 찾거든. 그 다음 망을 던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하는 목표점을 찾아내는 눈이 가장 필요로 하단 말이지. 토익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최대한 점수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부터 찾는 눈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해. 특히 토익 파트 5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 내가 완전 토익 초보였을 때 파트 5 공부하면서 적용했던 연습법을 하나 공유하려고 해. 핵심은 이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 먹자. 이런 마인드였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토익 파트 5 물고기 찾기 훈련법. 아무튼 토익 파트 5는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맞아. 누구는 쉽게 찾아 먹고 누구는 못 먹는 거지. 예전에 내가 운영했던 토익 스터디에서도 이 연습법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적용을 해봤고, 짧게는 한 달 만에 정기 토익에서 140점 이상 올린 분도 있었고, 대부분 단기간에 최소 50점 이상 점수 향상을 했었어. 우선 그 훈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토익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이런 느낌, 약간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봐봐. 예를 들면 토익 점수가 낮을 때 700점 이하 정도에서는 내가 몇 개를 맞춰 나가는가에 집중을 하는 거지. 즉 제로에서 정답의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늘려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800점대로 넘어가면 그때는 틀리는 개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야. 즉 실점 포인트, 데미지를 하나씩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800점 이상대의 공부법이라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할 건가? 먼저 토익 파트 5에 30문제 한 세트를 준비해봐. 토익 정기 시험 기출문제집 4, 이 책을 추천을 해. 가장 시험 난이도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훈련법은 이런 거야. 눈으로 빠르게 30문제를 스캔하는 연습이야. 스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나오는 빈칸이 들어간 문장을 읽지 않고 보기 A, B, C, D를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연습부터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트 5에서 쉽게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문제를 빠르게 식별하고 그것을 100% 맞추는 데 집중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렇게 파트 5가 있으면 10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들이 나와 있겠지. 그러면 보기 A에서 D만 스캔하는 거야. 이런 형태들이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의 단어인데 품사를 다른 형태로 보기로 주어진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은 같은 품사인데 모두 어휘가 다른 문제들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가 전치사나 접속사인 경우가 있어. 다시 요약하면은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찾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어휘를 찾는 문제가 하나 있어. 그리고 맥락에 맞는 연결어를 찾는 문제가 있는 거지. 파트 5에서 총 30개의 문제 중에 품사 문제가 대략 12개에서 13개 정도가 나와. 그리고 연결어가 대략 5개 정도가 나와. 그 다음 어휘 문제가 12개에서 13개 정도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캐치를 했겠지만, 우리는 이 품사를 묻는 문제들부터 100% 정답을 찾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이 연결어, 그 다음이 어휘 문제로 순서를 가져가는 거야. 레벨을 붙이자면 품사 찾는 문제가 레벨 1, 연결어 문제가 레벨 2, 어휘 문제가 레벨 3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휘 문제는 사실상 문장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풀 수가 있고, 특히나 보기 4개의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품사의 문제는 그 문장의 해석과 관계없이 빈칸의 자리가 어떤 품사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만 알면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상으로는 가장 낮아. 그러면 품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의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뭐 동사의 변형 형태, 그 한 4가지 정도가 되어 있고, 이 경우의 수만 알고 있으면 최소 12개에서 13개는 정답을 찾고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형용사 자리가 세모라고 예를 들어 볼게. 보기 중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찍을 거야? 그러니까 세모만 찍으면 끝이야. 그 문제의 문장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를 스캔하고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정답 찍고 마킹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12개에서 13개 문제는 정말 짧으면 3분 만에 다 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명사 자리는 어떻게 쓰이는가, 형용사 자리는 어떻게 쓰이지, 부사 자리는 어떤 경우에 쓰이지, 그 다음에 동사의 경우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파트 5 중에 최소 12개에서 13개를 마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문법적 배경이 없는 경우라면은 그 명사의 자리나 형용사의 자리, 부사의 자리 또는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공부법이 부족하다면은 나는 이 해커스 파랭이 책을 잘 활용하면
활용하기를 추천해. 특히 이 발행이 책에 보면은 아주 그 파트별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각 검사들이 오는 자리의 경우들을 한 번 더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해봐봐. 실제 몇 장이 되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스캔했을 때 전체적으로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가 식별이 되었다면 한번 풀어보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자리가 명사 자리다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명사를 찍었는데 내가 틀렸다.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다. 이때가 핵심이야.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감으로써 우리가 점점 포인트로 쌓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파트 5를 그냥 막 풀면 안 돼. 공부도 그냥 진도에 맞춰서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스스로 진단해서 찾고 점수 향상에 도움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스터디에 활용했던 파트 5 자가 진단 시트 그거를 공유를 할 테니까 각자 프린트해서 최소한 파트 5를 한 5세트, 많게는 10세트 정도 한번 스캐닝만 하는 훈련을 해봐. 1차적으로는 스캐닝만 해서 품사, 어휘, 연결어 문제 식별하고 품사의 어떤 자리 문제인지, 명사 자리인지, 품사의 형용사 자리인지, 품사의 부사 자리인지 이렇게 적는 훈련만 한번 해봐봐.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풀어봐봐.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 파트 5를 풀어낼 수 있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어휘 문제는 틀려도 절대 품사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나아가서 연결어 어휘 문제들 중 최소 절반은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엔 파트 5에서 20개 이상 정답률을 안정적으로 올려나갈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토익 초급자들 파트 5 풀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꾸준히 이 점수대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600점이 나왔다가 500점이 나왔다가 400점 나왔다가 다시 또 600점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야. 점수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600점이라도 단단한 600점대를 만들어야 700점, 800점대로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토익 파트 5를 공부를 할 때 최소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품사의 문제들, 나아가서 연결어의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휘를 양을 늘림으로써 점점 채워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700을 넘어서 800, 900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초공사가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 결국엔 이 파트 5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서 파트 7의 독해에 시간을 많이 하기 위한 공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 끝으로 멘탈 잡는 법이 되게 중요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내가 3초짜리 문제라고 했잖아. 빈칸의 자리가 세모 자리인 걸 알았어. 그리고 보기에 세모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세모를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대부분 초급자들은 다시 또 그 문장이 맞나 안 맞나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다 시간 낭비고, 그냥 과감하게 나 이 자리가 맞다 하면 그걸 찍고 넘어가. 고민하고 해석하고 있지 말란 말이야. 그 과감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중요해. 고득점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발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거의 99% 어휘 문제야.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모르는 단어고 하면 틀려도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맞추려고 끙끙 시간을 버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추가 영상을 더하면은, 일단 단어는 해커스 토익 노랭이 단어책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특히 전체 단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토익 이렇게 나온다 부분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품사의 위치만 알면은 실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이 되는데, 이 단어 문제를 12개를 맞추기 위해서 외워야 될 단어는 상당히 많은 거지. 결론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